자, 이번에는 그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전용기 의원이 강백신 검사를 향해서 크게 호통친 내용인데, 강백신 검사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은 맞는데, 이 강백신 검사는 기소 후에 무죄 전략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준 사람들은 무죄로 빼준다, 그런 내용인데. 그렇죠. 이제 공소장을 이상하게 쓴다거나. 유동규 경우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검토를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유동규는 무죄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전용기 의원이 크게 비판을 하자 강백신 검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맞으면 공소장을 변경을 안 하기도 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판사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거 공소장 변경해야 유죄를 때릴 수 있다, 유죄를 내릴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죄를 받아요. 그래서 유동규, 정민용 씨가 무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의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공소장 변경을 떠나서 정경심 교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때 청문회 때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 청문회 하는 날 당일날 자정이 임박해가지고 그것도 국힘 쪽하고 짜고 미리 예고한 다음에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인을. 근데 기소 내용이 완전히 잘못돼 있다는 게 지네들의 수사 결과로도 드러나잖아요.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했는가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철회한 것도 아니고 재기소를 해요. 그렇게 해서 재판에 2개의 공소장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거를 판사가 애초에 하나는 그러면 잘못된 거니까 그러면 그건 없애라라고 하니까 아유 그건 못 없애겠다. 이렇게 버팅기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떻게든 죽여야 될 사람한테는 공소장 2장 3장이라도 막 써서 올리고, 지네들이 봐줘야 될 사람일 때에는 명백히 잘못된 것도 못하겠다고 버티고 이런 짓을 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하고도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판결 공소 기각으로 나왔는데, 당시 내용을 보면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검사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판부는 그 수소법원인 선행사건 제1심 내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검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예. 이것도 봐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예. 판결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잖아요. 법률 전문가라서 충분히 알 수 알수 있음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있는데 3이라고 우겨놓으니까 다시 생각해, 이거 다시 고쳐야지, 이렇게 쉬운 거를 그냥 놔두면 어떡해 하는데, 너 죽어도 못 고치겠다, 내 생각엔 3이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요약을 하면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증거를 수집하면 재판부는 절차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죠. 결국 공소기각, 이런 프레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검찰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알면서. 그렇죠. 예. 매일매일 그 일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그 유동규 사실혼유 압수조사에서는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이재명을 피의자 이재명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서영교 위원장이 엄청나게 그 강백신 검사를 혼내더라고요. 이때 이재명 대표 입건됐었나요? 강백신 검사 입건돼 있었나요? 지금 이 사건, 이 영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봐서는 입건은 안 돼 있던 상태였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입건이 안 되어 있죠? 입건이 안 되어 있는데 피의자라고 왜 써 있죠? 그게 그때 당시에 지금 아마 이게 압수조서라는 게 현장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는 여러 건이 같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었고, 압수도 막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작성하는, 검사 아니에요, 검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작성하는 검사 검사나 수사관이 약간의 착오를 강백신 일으켰던 것으로 검사.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검사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저 담당 책임자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그 당시에 현장에서 막 돌아가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인데 그거를 피의자라고 써요?
피의자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딱 써놨는데 예. 앞에다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입건이 돼 있어야 돼. 누구에 관한 무슨 사건인지. 근데 거기에다가 전혀 입건도 안 돼 있고 얘기도 안 됐던 이재명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미리 써놓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거기다 맞춰서 진행한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해명도 가관이에요. 처음에는 입건돼 있는 상태였다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확인이 되니까 오탈자다. 오기, 잘못된 오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그러면 잘못된 오기라면 수사 책임자는 누구냐? 강백신 당신이 부장 아니냐라고 자꾸 추궁을 하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예, 죽어도 그 말은 또 안 해. 예.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정도 되니까 윤석열 한동훈 꼬붕이 돼가지고 그 짓을 하죠. 예. 그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저기 위례 신도시 정영학 녹취록 관련해서 재창영을 실장님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했는데 결국 이거는 이재명을 엮으러 한 거 아니냐? 예. 네. 속기사 핑계를 대더만요. 네, 맞아요. 속기사 핑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봉 띠지를 얘기하면 말단 수사관 핑계를 대고 그래서 같은 수법이죠. 속기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건 속기사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속기사 누구냐? 알 수 없다. 알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근데 있는. 이번 기회에 속기사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네. 어떻게든 찾아서 그걸 어떻게든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예, 이런 일이 예. 벌일 수 있느냐.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장동 1기 그러니까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 때는 이재명이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예. 2기로 바뀌면서 혐의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예. 1기 수사팀은 직접 다 들었다는 거잖아. 예. 그 녹취를요. 2기 수사팀은 물어보니까 또 안 들었다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기사 책임으로 돌리려고 이제 그것도 하는 일종의 수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기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몰래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건을 또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재명을 엮기 위한 걸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그냥 뭐 어떻게 말하자면 그 본인들이 정한 설정과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일체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예. 행동들을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엄청나게 많이 반복해 왔다. 예. 그러고 나서 절대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자, 다음으로는 강백신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용기 의원이 강백신 검사를 그 상대로 추궁한 내용인데, 전용기 의원 말에 따르면 강백신 검사는 기소할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강백신 검사의 전략은 기소 후에 무죄를 받아주는 전략. 그러니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강백신 검사 수사에 협조해주면 이렇게 무죄로 해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던데. 예. 그러니까 유동규 사건에서 보면은 그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거부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무죄를 받는 건데 강백신 검사는 이에 대해서 실체 진실에 맞으면 공소장 변경을 안 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재판부가 웬만해서는 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요청까지 할 정도면은 이거는 이렇게 변경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죄로서 판단할 수 있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은 결국에는 그 나온 대상자들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고 형을 구형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가 주문하면 대부분 공소장 변경하죠. 이번에 김건희 씨 어떻게 됐어요? 공소장 변경해서 도이치모터스의 그런 방조 혐의로 그렇죠. 예. 다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 재판이 지금 항소심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사의 권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아니면 없는 얘기도 써가지고 기소를 하는 마당에 왜 누구는 변경을 하면 유죄 때릴 수 있는데 변경을 안 해서 무죄로 무마될 수 있는가? 그 대상이 유동규였다는 거잖아요. 유동규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그동안의 대장동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이 잘못이다, 이재명이 범죄자다, 이재명이 문제다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이 사람은 이미 검사의 그 정말 정치 검사들한테 매수돼가지고 협조하기로 결정을 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돌변했고 대신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검사들이 플리바게닝을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회유가 통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안 하면서 유죄될 것을 무죄로 무마할 수 있는 상당한 재판에서의 역할에 이 검찰들이 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백신 검사가
나이가 많고 레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일개 박상용 이런 젊은 검사랑 달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사와 검사하면서 압박과 회유를 하고 뭐 술파티를 하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족 사진을 들이밀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수사에 직접 뛰어들어고 한다 그러면 강백신 검사는 그 윗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의 그런 최전선에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고고하게 재판에 왔을 때 본인이 어떻게든 이 사람을 킬할 건지 아니면 봐줄 건지 이런 것들을 흔든다고 하는 거 보면은 와 검사가 정말 재판부가 있어서 판사가 더 어떻게 보면 재판정에서는 중심을 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검사도 이 판사를 어떻게든 뭔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구나. 그게 바로 네. 공소장이고 변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권한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또 새롭게 저희 국민들이 잘 몰랐었는데 알게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예. 또 유동규 사실혼녀 압수조서에서는 입건이 되지 않은 이재명을 피의자 이재명이라 적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강백신 검사가 현장에 나가 있던 검사나 수사관이 잘못 오기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오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을까요? 정말 많은 피해를 봤죠. 피의자라고 정신이 불리는 순간 정말 국민들은 범죄자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피의자라고 불리지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지가 우수수수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의 키워드인데 이거를 오기를 했다고요? 그게 말이 통할까요? 그것도 세간의 세상이 모두 관심 갖고 있고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들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걸 검찰의 실수로 오겠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다분하게 의도가 있게 본인들이 시나리오 쓰고 그래서 피의자 만들고 그다음에 범죄자 만들고 그러면서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한동훈은 또 와가지고 구속하라고 법무부 장관 때 엄청나게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어필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야당된 이유로 탄압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탄압하는 데 있어서의 도구로서 강백신 그리고 박상용 이런 어미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부역한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정말 본인들이 이제 정권도 바뀌고 검찰 개혁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랬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국민들한테 일말에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모르겠어요. 끝까지 버텨갖고 얻는 게 무엇인가요? 끝까지 윤석열과 이런 정치 검찰의 편을 들어서 본인들이 결국에는 사수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면에서의 정말 이 진술이나 아니면 증언들에 대해서는 정말 붕괴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